청문회에 앞서서 그 누구보다 한 발 더 먼저 현장에 도착해서 그 누구보다 더 길게 현장을 지키는 언론 취재 편의점이 오늘은 국회 현장에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증인입니다. 최재형 목사님 직접 만나 뵙고 청문회 어떤 자세로 임하실지 몇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드레스 코드가 아주 멋있으십니다. 그래도 국민들과 대면하는 네. 시간이니까 네. 그냥 뭐 있는 대로 돈 들인 건 하나도 없이. 네. 예. 사실 오늘 청문회 굉장히 중요하고 원래 그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대통령실 주요 관계자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결국 출석하지 않기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이런 결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네. 불출석 사유서를 낸 사람들이 있고 네. 불출석 사유서도 안 내고 그렇죠. 온다 안 온다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나머지 네. 그 명단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네. 이거는 도저히 의회 민주주의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오면 온다. 네. 안 오면 안 온다. 못 오게 되면 불출석 사유서를 내야 되는데 네. 이렇게 그 해당되는 이 법사위 위원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예. 운영에 차질을 주는 행위는 그 자체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그런 처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일 서울시 종로구 창성동의 경호처 보안시설에서 별도의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검찰이 수사하러 간 검찰이 휴대폰을 경호처에 반납을, 그러니까 뭐 뺏겼다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어쨌든 저희는 공정한 언론이니까 제출하고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호처에 제출을 하고 그리고 사실 제출한 김건희 여사의 서면 70쪽짜리 서면 조사를 보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하나씩 좀 잘게 나누어서요. 일단 그 목사님께서 선물한 화장품 관련해서 미국에서 뭐 할인 매장에서 샀을 거라고 생각해서 받았다 이런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김 여사하고 윤 대통령 부부가 네. 하와이 미국 외유를 떠난 그 다음 날부터 네. 지금까지 매일같이 하루에 3건씩 이제 그 담당 변호사를 통해서 네. 이제 뭐 변명 아닌 변명 주장을 펴왔는데 네. 단 한 건도 저는 인정하거나 동의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쪽에서 주장하는 게. 네. 그래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반환을 비서한테 지시했는데 깜빡 잊어버렸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모든 사안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네. 저는 제가 샤넬 화장품을 건넸을 때 저희 집사람 얘기한 건 맞아요. 네.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샤넬 화장품은 동양 여성들은 잘 안 쓰는 건데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알고 이걸 고르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어떤 화장품인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냥 샤넬 화장품 세트였어요. 네, 그냥 기초 세트라고 지난번에 예.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래 그 말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 집사람이 뭐 좀 골랐다. 뭐 이렇게 사는데 뭐 이렇게 멘트를 해줬습니다. 예. 이렇게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랬는데 그게 그러면은 할인마트에서 샀다 그러면 180만 원짜리가 1,800원이 되고 18,000원짜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불필요한 말입니다. 그걸 수수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고 네. 그게 본질이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2차 접견 때 디올백을 줬을 때 네. 그때 샤넬 화장품을 돌려줬어야 옳은 겁니다. 9월 달에 디올백을 반환하라고 지시했다는 그런 정도의 여사라면 네. 6월에 줬던 샤넬 화장품은 예. 9월에 갔을 때 돌려줘야 그게 논리가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죠. 예, 그런데 앞뒤도 안 맞고 네. 예, 도둑질도 뭐 손발이 맞아야 된다고 전혀 뭐 그 이제 당이나
대통령실이나 네. 같은 부부도 달라.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예. 영부인은 영부인대로, 네. 비서들은 비서대로, 네. 또 권익위는 권익위대로 예. 제각각 그냥 다른 소리를 하고 예. 이 일치가 안 되는 걸 보고 아 이건 수권 능력이 안 되는구나. 네. 뭔가 이제 그런 걸 총체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싱크탱크가 없는 겁니다. 청와대 비서실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나 비서실도 네.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안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국정은 윤석열 치하에서의 국정은 정식 라인이 가동되는 게 아니라 비공식 라인이 작동되면서 이 나라가 움직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 비서실이 가장 여사나 대통령에 대한 사적인 것도 공적인 것도 가장 몰라요. 돌아가는 걸 모릅니다. 등산 밑이 어둡다고. 일단 목사님 비공식 라인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러면 일종의 대통령실의 정상적인 비서 참모 조직이 아니라 비공식의 어떤 라인을 통해서 국정 운영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일단 비공식 라인의 우두머리는 김건희 여사고 네. 김건희 여사는 민간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의 배우자라서 외국 국가 수반을 뭐 영접할 때의 역할이라든지 또 영부인의 그 전통적인 그 직무 수행이 있잖아요. 네네. 뭐 이제 고아원, 양로원, 무슨 뭐 아이들 복지 뭐 그런 소소한 그런 거 외에는 네. 영부인이 이렇게 국정에 관여하거나 개입할 수가 없는데 네. 영부인이 지금 대통령의 권한을 자기에게 집중화해가지고 사유화해가지고 네. 그걸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종호 사태 네. 나는 것이고 본인을 둘러싼 4명의 행정관, 네. 유경욱 행정관, 정지원 행정관, 조영경 행정관, 네. 장동진 행정관, 예. 이 4명의 행정관을 거느리면서 예. 본인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네. 자, 양주, 고급 양주는 유해물질이어서 폐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그 소리 듣고 정말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네. 여사가 네. 저한테 네. 잘 받았다고 카톡 보낸 게 증거물로 검찰에도 제출됐거든요. 이미. 예, 그러면요. 근데 최지우 변호사가 네. 워낙 급조해가지고 뭔가를 자꾸 이 언론 플레이를 조선동화를 통해가지고 하려고 하다 예. 보니까 네. 사태 파악이 디테일하지가 못한 거야. 아.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검찰에 제출했다니까요. 예. 여사가 예. 술도 잘 받았어요. 책도 잘 받았어요. 예. 목사님 북한 강연 추진할게요. 이 답신이 있습니다. 아, 카톡. 답장. 예, 여사가 예. 그리고 예. 또 이제 두 차례잖아요. 2개씩, 예, 2개씩. 예, 뭐 예. 스탠드하고 양주, 양주. 민속주하고 책 8권. 예. 근데 여사의 비서가 네. 전화로 네. 전화 통화 음성한 것도 검찰에 제출됐습니다. 제출이. 방송도 나왔고요. 서울에서. 이미 그 검찰에 다 증거로 제출된. 증거로 제출했는데도 이게 검찰하고 소통이 안 됐는지 네. 자료 건네지 자료를 협조를 못 받았는지 몰라도 네. 예, 이미 검찰에 제출한 사항인데도 비서가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보내준 거 잘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통화 음성도 서울에서를 통해서 이미 방송을 통해서 공개도 됐고 검찰에 제출이 됐어요. 2차례가 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폐기 처분했다는 거는 네.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 양주나 민속주 고급 술이기 때문에 네. 나는 하나님 이름을 걸고 예. 윤 대통령이 예. 다 마셨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러면요. 윤 예. 대통령이 다 마셨다, 다 먹었다. 그거를 폐기 처분했다고 하는 거는 예. 그는 정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 제가 계속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7개월 동안 강연이나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그랬잖아요. 네. 이거는 내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경호 시스템을 체크하기 위해서 보낸 선물이다. 네. 스탠드는 전기 제품이기 때문에 도청 장치나 아니면 폭발물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넣어보고 네. 양주도 알코올, 네. 독극물이나 폭발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거를 이제 발판으로 해서 네. 폐기했다고 이렇게 퉁친 주장을 겁니다. 하는- 그럼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의 그 말씀을 좀 그쪽에서도 다 확인하면서 계속 확인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짜맞추기식 발언을 그렇죠.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은 다 알죠. 예. 자, 명품백을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포장된 상태로 한남동 관저 창고에 있다고 했다가
대통령실 어느 곳에 뭐 돼 있다고 했다가 또 포장지는 한번 뜯었다고 했다가 네,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명품백은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요. 이미 네. 소나기에 없고 확보된 상태가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저희 집 주소도 알고 내 연락처도 알잖아요. 예. 설날과 추석 때 선물도 보내기 때문에 우리 집 네네. 주소도 알고 연락처 아는데 왜 이 논란이 있는데 안 보내겠습니까? 아. 근데 없어요. 없고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거고. 보십시오. 그러면 썼다고 보십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제보 받은 바로는 네. 그 측근 비서에게 그냥 너 써라 하고 준 겁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의 측근 비서에게 너 김건희 써라. 여사가 이제 내가 주고 나서 나왔잖아요. 예, 예. 나오면 항상 끌러보거든요. 예. 화장품도 내가 보는 데서 끌러봤어요. 예, 다 그 풀어보고. 비서를 통해 가지고 네네네. 야 일로 와봐 끌러봐 해가지고 예. 내가 보는 데서 끌렀는데 예. 그 디올백은 좀 아무래도 예, 좀 고가니까. 고가니까 예. 좀 겸연쩍으니까 나 예. 있는 데서는 못 끌러보고 예. 끌러보고 예. 자기 스타일이 아닌 거야. 아. 왜 그런가 하면 이명수 기자하고 내가 예. 해외 순방 갈 때나 국내 활동할 때 그걸 들고 다니는가 매일같이 모니터링을 했어요. 예, 예. 한 번도 들고 다닌 적이 없는데 이제 제보가 왔는데 유경옥 비서한테 줬다. 유경옥 비서에게 유경옥 줬다. 비서한테 줬다. 이거 평소에도 많이 줬답니다. 유 비서한테. 깜빡 잊었다고 발언한 바로 그 사람. 줬는데 그 예. 사람이 당근마켓에 처분을 했는지 아니면 뭐가 되는지 예. 이제 행방이 없는 것 같이 나는 네. 이렇게 느껴졌어요. 예,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는 깜빡했다. 뭐 끌러봤다 안 끌러봤다 계속 말이 많고 비서실장은 네.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보관돼 있다. 그럼 어디 있냐 그랬더니 그거는 모른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네. 뭐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포장지도 뜯지 않은 채 보관돼 있다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최지우 변호사도 네. 이거는 뜯지 않은 채로 있다고 보관했다가 그게 또 들통이 나가지고 지금은 다시 또 뜯어봤다고 몇 시간 했다 또 다시 시정을 해가지고 네. 또 이렇게 진술이 대변을 계속 올라가- 진술이 계속 예. 번복되고 네. 그래서 이겁니다. 한마디로 김건희 여사가 에르메스급이나 이 정도 좋은 거 들고 다니는 분인데 네. 이게 디올 300만 원짜리 이거는 성이 안 차는 거야. 격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네. 야 너 가져라 유비서 예. 준 거예요. 예, 그래서 유비서가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제가 볼 것이다. 때는 유비서가 평소에도 김 여사한테 네. 사용하던 거 좋은 거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 제보자 통해서. 네네. 그렇기 때문에 유비서도 예. 그거는 돈으로 아마 이렇게 환산하지 않았을까. 아. 이렇게 뭐 매매를 예, 했다든지. 예. 이미 그럼 그 가방은 없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천지가 신세계백화점이고 천지가 디올백 매장인데 뭐 똑같은 제품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죠. 네. 그러나 이제 똑같은 제품을 구해도 예. 시리얼 넘버 카드라든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또 이제 내가 또 모종에 표시해 놓은 게 있어요. 아. 예, 백에도 표시해 놓은 그 가방? 쇼핑 종이에도 표시해 놓은 게 있고, 있고. 예, 제가 여기서 말할 수는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그러면요. 그 백에 그리고 그러면요. 그 저 포장지에 다 포함이 돼 있다. 그러니까 그대로 포장된 그대로 있다라면 목사님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바뀐 건지 진짜 그것인지 확인할 수가 그러면요.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장난질 치지 마시고 그냥 솔직하게 이거는 그런 저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자꾸 흐름을 물타기를 하고 이런 거는 국민들의 짜증과 분노를 유발하거나 피로감을 가져다 주는 거니까 그냥 제가 순간에 잘못과 순간에 그 어떤 판단력이 흐려서 제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과하고 그러면 되죠. 처벌받으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안 하려고 보니까 최상병 사건도 그거 아니에요. 한 명의 경로한 사람 때문에 그게 모든 사람들이 범죄자가 된 거 아닙니까?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내가 올바른 영부인이라면, 올바른 리더자라면 비서가 잘못하고 행정관이 잘못하고 경호원이 잘못해도 내가 덤탱이를 쓸 것 같아요, 나는. 근데 자기의 면피를 위해서 경호원들의 책을 갖다 버렸다고 그러고 또 비서가 깜빡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비서나 경호원이나 자기 측근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꼬리자르기의 용도로 사용하는 모렴치한 영부인이나 이 대통령은
필요치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오늘 양심이 있어야지. 네, 잠시 후 10시부터 시작될 청문회에서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진짜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정말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잘 해주실 것 같은데요. 어제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사실상 7시간 반짜리 녹취록 비슷한 문자가 막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대단히 충격적인데요. 김건희 여사가 뭐 새벽 3시에 그 목사님께 직접 막 이런 문자 일종의 뭐 신세한탄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정권 내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그 이슈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뭐 김정숙 여사 옷감 논란은 이재명 대표 쪽의 작업이었다라든가 정경심 교수 구속을 지시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네.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뭐 제가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해봤더니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다들 전직 청와대 관계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그런 얘기 쭉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들으셨어요? 저는 그거죠. 그러니까 김 여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가치관, 네. 또 국정에 대한 이런 생각, 인지력, 네. 그리고 대북관, 통일관, 그의 인생 가치관, 종교관 모든 거를 이렇게 제가 토탈리 어떤 검증을 하고자 이게 언더커버를 한 거잖아요. 네네. 7시간 녹취록은 김건희 여사의 정체가 드러난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디올백 수수 사건 언더커버는 김건희 여사를 검증한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는 국민들의 검증의 대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억울하면 나한테 자료를 주고 진술을 해주면 내가 네. 책을 20권 쓴 사람이다. 책을 좀 잘 쓰냐. 내가 책을 써주겠다. 주일리 의혹이 억울하다고 그러고 다 억울하다고 그러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책 써주겠다. 네. 목차도 내가 뽑아놓을 수 있다. 지금 내가 목차 어느 정도 내가 뽑아놓은 게 있다. 네. 그러면서 내가 구슬르면서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이 조국 사태의 역할과 그런 포지션이었는지 네네. 이런 걸 내가 집요하게 질문을 이제 던지고 해서 이렇게 그런 답들을 얻어낸 거죠. 네. 그러나 나는 김건희 씨가 자기의 입장에서 한 말입니다. 네. 이거는 거짓이 포함될 수도 있고 진실도 포함될 수도 있고 소수 아주 작은 진실에 거짓으로 포장할 수도 있고 작은 거짓에 진실로 포장할 수도 있고 그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김건희 씨가 본인의 입장에서 진술한 거라는 조건 하에서 네. 우리는 이걸 받아들여야 되지만 어느 거는 좀 사실관계 확인해서 맞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맞지 않고 네. 거의 궤변 수준의 이런 게 자기 포장이나 자기 과시가 많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역시 국민들이 알아야 될 대목이잖아요. 김건희 여사나 윤 대통령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솔직하게 자기들 심정을 표현한 거는 저하고 대화가 유일하거든요. 네. 이렇게 막 폭풍처럼 쏟아놓은 게 네. 이게 엄청난 그렇습니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예. 제가 저는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예. 보름 동안 계속 궤변과 아주 그 카톡 중에서 뭔가 사각지대가 있거나 자기들에게 유리한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막 침소봉대 가지고 저를 공격해 왔잖아요. 그동안 막 네. 이래가지고 참다 못해 저도 공개를 한 거죠. 그렇군요. 예. 우리 장윤선 취재 수첩에도 제가 공개를 해드리고 네. 조만간 한번 네. 같이 한번 다루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네. 목사님 취재 편의점입니다. 아유, 취재 수첩이 아닙니다. 아니 자꾸 취재 편의점인가요? 예, 자꾸, 아니 제가 예. 그 목사님 그 문자 메시지를 쭉 카톡 내용을 보다가 네. 이게 빵 터진 박장대소 한 대목이 보안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목사님께 계속 비밀을 털어놓으면서 목사님 이것은 보완입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나중에 화가 너무 답답하시니까 보완이 아니고 보안입니다. 그게 이렇게. 그런 케이스가 네, 맞춤법이 상당히 틀려요. 한 15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완, 예. 보안입니다. 네. 보완, 예. 보안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보십시오. 예. 여사는 제2부속실이 있다면 공식적인 그동안 11명의 대통령들이 거쳐갔잖아요. 네. 뭐 박근혜 대통령 제외하고 여성 대통령이니까. 네. 그 11명의 대통령이 거쳐가서 제2부속실이 다 작동이 됐고요. 프란체스카 여사부터.
김정숙 여사까지. 네. 그러면 여사가 개인적인 사적인 카톡을 하거나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건 큰일 나는 건데 네. 거기 자기가 이제 할 말 못할 말 다 떠들고 그러면서도 불안하니까 또 보안을 유지해달라고 그러고 또 그 이튿날 말하고 또 보안 유지해달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기준도 없고 네. 뭔가 이제 프로토콜을 이게 교육도 못 받았고 영부인 수업이 좀 안 돼 있다. 너무 안 돼 있고 예. 영부인 수업을 받을 만한 자세도 안 돼 있는 분이시고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아쉽고 네. 너무 화가 목사님 납니다. 그 대화 중에도 제가 남편이 총장 출신의 검찰 출신이다 보니 정보가 상당히 많이 있는 편이에요. 네. 상상 초월이죠. 비밀도 상상 초월이고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제로 제가 어제 뭐 이렇게 저렇게 다 크로스 체크를 해보니까 사실보다는 거짓이 훨씬 많고 예, 그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오늘 아침 그 시선 집중에 출연한 조국 대표는 이간질, 예, 그리고 아주 이런 것에 능한 분인 것 같다. 이렇게 그렇죠. 이간질시키고 막 이런 당사자니까 정치를 굉장히 하고. 지금 예, 조국 대표는 네.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예. 같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을 합니다. 저희는 진보의 오야붕이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김건희 여사가 하고 있어요. 그 청와대 지금 대통령실 한남동 관저를 학고방이라고 그랬잖아요, 저한테. 학고방. 한남동 관저가 청와대에 비하면 학고방입니다 그랬다고요. 그것도 예. 카톡에 나옵니다. 나중에 세상에. 보실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한남동 관저를 학고방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학고방, 예. 오야봉, 예. 아주 뭐 일본 말을 그냥 좋아하시는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자, 이제 그 한 6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예. 목사님께서는 오늘 예. 청문회에서 국민들께 이것만큼은 꼭 말씀을 전하고 싶다. 네. 여기까지 오시기 굉장히 많이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제가 이제 증인으로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출석하려다가 국힘당 쪽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고 이번에 행안위도 제가 또 증인으로 출석하려고 했는데 반대로 무산됐어요. 조지호 네. 서울경찰청장이 제 사건을 스토킹, 주거 침입을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기자들 앞에 언론 플레이를 한 당사자가 권력의 아부와 충성하다 보니까 이번에 서울경찰청장에 임명이 된 것 같아요. 그분 인사청문회에 저를 출두해달라고 그랬는데 국힘당의 반대로 무산됐고 네. 요거는 그래도 법사위는 중요한 거니까 제가 네. 또 들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저는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된 거는 그동안 7개월 동안 국민들이 저보다도 더 많이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네. 다 알고 계신 내용이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디올백 수수 사건, 명품백 수수 사건은 이거를 줬니, 안 줬니, 안 받았니, 받았니, 또 이게 김영란법 위반이니, 청탁금지법 위반이니, 뇌물이니 아니니 이런 걸로 지금 물타기로 방점을 두는 것 같은 네. 거라서 저는 굉장히 씁쓸하고 항상 내가 동의 반복으로 네. 수정을 해드리는 게 뭐냐면 이 디올백 수수 사건은 그 명품백 수수 사건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을 밝히는 게 본질이다. 그건 하나의 네. 과정이고 네. 하나의 방편이고 하나의 그 과정을 통해서 국정농단이 드러난 건데 너무 그거에만 방점을 두면 네. 국정농단,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이 가려지고 그게 이제 차단되는 거다. 네. 그래서 이거는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이다. 네. 이권개입, 인사청탁, 네. 그 외에 대통령의 권력을 본인이 사유화한 엄청난 희대의 이거는 대통령 배우자의 국정농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 최지우 변호사가 어제 그 매일신문이라는 매체 유튜브를 그렇다고 그러더만요. 막 출연해서 여기저기서 막 난리더만요. 저도 예,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김건희 여사가 일종의 대리 사과 형식으로 사과를 그건 했다고. 검찰에서 사과한 거잖아요. 검찰에서도 했고 그 실제로 그러니까 검찰 조사에서 본인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이게 사과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거 진정한 사과는 네.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는 것부터 사과가 돼야 돼. 네. 그래야 진짜 사과야. 네. 제가 이렇게 또 한 번 논란을 일으켜서 수사받는데, 이렇게 황제 수사받는 거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정식으로 포토라인 쓰고, 김건희 특검에 저는 수용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부터 해야 사과지, 네. 어디 변호인 통해가지고, 쓰리 쿠션으로 사과하는 게 뭔 놈의 사과입니까, 그게. 안 하는 만 못하지. 네. 개사가지, 그거야말로. 개사과다. 그럼.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또 다음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저희도 현장에서 오늘 계속 지금 청문회 과정 전반을 취재해서 보도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뭐 정회 시간대, 요럴 때 또 한번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